반갑습니다. PKJ 자전거 피팅 연구소 박광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발바닥 교정을 위한 어떤 웨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지 사용 순서가 어떻게 된댔죠? 먼저 어디부터? 아치부터 보강해라. 아치 보강한 다음에 어디? 힐 웨지를 사용해서 보강하고, 그 다음에 어디? 깔창 밑에 까는 웨지 ITS 웨지를 보강하고, 마지막에 클립 웨지를 보강해라. 이 절차를 하시면 되고, 거기에 관계돼서 좀 더 세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크게 우리 클릿은, 무릎 통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스탠스 폭, 그걸 우리 큐팩트라고 하는데, 차체가 자전거가 있으면 그 폭이 넓은지 좁은지에 따라서 무릎 각도가 틀려져요. 무릎 각도가 좁을 때는 무릎이 벌어지게 되죠. 넓을 때는 무릎이 이렇게 되죠. 자, 잘 보세요. 너무 붙었다. 그래서 이렇게 발 바깥쪽으로, 무릎이 바깥쪽으로 펴진다. 그럼 어디에 통증이 오겠습니까? 어디로 통증이 오겠습니까? 자, 바깥쪽에 있다. 무릎이 안으로 간다. 어디에 통증이 오겠습니까? 안쪽에 오죠. 바깥쪽으로 간다. 어디에? 바깥쪽에 통증이 가죠.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클릿의 좌우 위치, 그러니까 큐팩터, 스탠스 넓이에 따라서 좁다. 좁으면 무릎이 벌어지죠. 넓으면 무릎이 이렇게 되죠. 자, 넓었을 때는 무릎 안쪽, 좁았을 때는 무릎 바깥쪽. 그 얘기입니다. 자, 무릎 측면 통증은 슈즈가 차체 쪽으로 붙었을 때 무릎이 벌어지면 슈즈가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 안쪽으로 페달링이 되겠죠. 무릎 안쪽 통증. 바깥쪽에 있다. 그러면 무릎이 슈즈가 차체 쪽에 있다. 그럼 안쪽에 있다는 거죠. 바깥쪽으로 페달링이 되니까 무릎 측면 통증. 이해가 되십니까? 자, 슈즈가 차체 쪽에 있다. 슈즈가 자전거입니다. 차체 쪽에 붙었다. 그럼 클릿이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바깥쪽에 있다는 거죠. 클릿이 안쪽으로 가면 슈즈가 바깥쪽으로 나가겠죠. 이해되십니까? 반면에 슈즈가 바깥쪽에 있다. 그러면 클릿은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쪽에 있다는 거죠. 바깥쪽에 있으니까 클릿이 안쪽에 있어야지 슈즈 신발이 바깥쪽에 있죠. 클릿이 바깥쪽에 있으면 신발은 안쪽에 오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클릿은 가만히 있다 치면 신발이 클릿은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클릿이라고 할게요. 클릿은 가만히 있는데 클릿이 이쪽으로 가면 바깥쪽으로 빠지겠죠. 반대로 클릿이 이쪽에 위치하면 차체가 있으면 차체 쪽으로 가겠죠. 그 말입니다. 자, 또 그 다음에 이제 각도입니다. 각도. 이게 이렇게 됐느냐, 차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무릎 통증. 벌어지면 무릎 안쪽 통증. 이렇게 안쪽으로 모인다. 그러면 무릎 바깥쪽 통증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안짱다리. 안짱다리 요거죠. 요거. 안짱다리. 팔짱. 무릎 안쪽 통증. 안짱. 무릎 바깥쪽 통증.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클립 피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무릎 통증을 해결할 수도 있다. 다르게 말하면 웨지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무릎 통증을 없앨 수 있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웨지를 사용해서 무릎 정렬을 가다듬을 수도 있어요. 무릎 정렬을 가다듬을 수도 있다. 하지만 클립 웨지 사용은 최후의 보류라고 했죠. 신발 깔창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웨지, 이렇게 생겼어요. 깔창은 요렇게 생겼겠죠. 앞부분만 이걸 깔창 밑에 까는 겁니다. 손쉽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웨지 피팅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요겁니다. 손쉽게 그냥 해보고 한번 타보는 겁니다. 타보고 느낌 괜찮으면 이 웨지 한 장이 뭐 클립 웨지 한 장, 그 다음 뒤꿈치 웨지 한 장하고 똑같은 어떤 느낌을 가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신발이 작은 경우는 이거 사용 못하겠죠. 저같이 이 신발을 신으면 꽉 껴요. 근데 거기다가 이 깔창 하나 더 깐다? 그거는 힘듭니다. 여유가 있을 때, 제가 MTB 탈 때 신는 신발인데 이거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요 안에는 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유가 없을 때는 어떻게 클립 웨지를 사용할 수 없다. 클립 웨지를 사용할 수밖에. 네. 제가 볼 때 경륜 선수들이 많이 사용한다면 거기다가 클립 웨지를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신발 깔창 밑에 깔 수가 없어요. 경륜 선수들은 깔창조차도 없애버리거든요. 그 정도로 꽉 끼겠다. 제가 신발 사이즈가 275인데 경륜 슈즈는 255입니다. 실제 제 발 실측이 아마 260 정도 될 건데 완전히 짧으시는 거죠. 여유가 없을 때는 이렇게 클립 웨지 한쪽은 넓고 한쪽은 클립 웨지를 사용해서 한다. 뭐 두 장을 깔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단점은 미끄러질 수가 있다. 그릇이. 자, 웨칭을 하는 이유. 고유 수용기 감각을 활성화시킨다. 이 말을 이제 잘 이해해야 돼요. 일단 웨지를 사용하면 고유 수용기 감각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라고 예전에 얘기했는데 그거하고는 어떻게 반대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준점이 틀리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걸을 때 어떤 고유 수용기 감각은 다 느끼죠. 발바닥에. 근데 우리가 클릿을 착용하고 자전거 위에 올라타게 되면 어째? 발 앞꿈치로만 우리가 감각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혼란이 발생한다는 거죠. 뒤꿈치나 발 아치에 좀 붕 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치를 보강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웨지를 통해서 신발하고 슈즈하고 내 발하고 일체감을 가지게 함으로 해서 고유 수용기 감각을 활성화시킨다. 그 말입니다. 걷는 것보다는 약하겠죠. 하지만 조건은 안 좋지만 거기서도 최대한 고유 수용기 감각을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치 보강하고 웨지 사용이다. 그 말입니다. 무릎을 포함한 몸의 부상을 예방한다. 무릎 정렬이 엉망인 경우 계속해서 자전거 타면 무릎에 손상이 생기죠. 그럴 때 무릎 정렬을 똑바로 했을 때 부상을 방지한다. 예, 맞습니다. 뭐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요. 다양한 제품들이. 스페셜라이즈드에서 나온 웨지, 앞꿈치 웨지죠. BFS에서 나온 ITS 웨지. 웨지 개수 조절이 쉽다. 그냥 깔창 밑에 넣으면 돼요. 단 개수의 한계는 있겠죠. 넣으면 됩니다. 예. 대부분 한 개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뭐 2개, 3개 꼈는데 신발 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앞꿈치가 그래 높으면 불편하겠죠. 예를 들면. 예. 그 말이네요. 자주 걷는 어떤 부분에는 불편하고, 왜냐? 그냥 신발이면 괜찮은데 앞꿈치만 이렇게 떠가 있으면 불편하겠죠. 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힐 웨지, 뒤꿈치. 슈즈가 있으면 뒤꿈치 여기다가 이렇게 딱 붙이는 거지. 뒤꿈치에다가. 효과적이다. 클립 웨지는 미끄러진다 했죠. 미끄러지는 걸 방지한다. 실제로 저는 한 3장 정도까지 깔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식스가 이게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3장 까니까 이게 이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이 실제로 벗겨지려고 막 했었어요. 근데 자전거 타는 데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왜냐? 앞에 그리스로 꽉 묶어주거든요. 근데 뒤에는 좀 떠도 괜찮더라고요. 네, 괜찮더라고요. 힐컵 모양. 여기 힐컵이죠. 힐컵 모양에 따라 개수가 제한된다. 4개를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완전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3개까지는 제가 사용했습니다. 5개는 신발이 큰 경우에는 가능하다. 네. 아치 보강을 한 경우라면 2개 이하의 힘웨지만 사용하므로 힘웨지 개수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뭔 말이냐? 그냥 단순히 힐웨지만 사용했을 때는 뭐 3개고 5개고 사용하지만 만약 아치
아치 웨지를 사용해서 보강을 했다면 개수가 줄어드는 거죠. 힐 웨지 개수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BFS 시마노 루 로드용 클립 웨지. 신발하고 클립 사이. 신발하고 클립 그 사이에다가 끼우는 거예요. 앞발은 교정하지만 발 전체에 경사를 준다. 앞발만 교정하면 발 전체에 경사를 준다. 신발 속에서 간섭하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예. 간접적으로 뒷발 교정.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외반설이다. 뭐 내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앞꿈치보다는 우리 뒤꿈치 쪽의 어떤 문제 때문에 전체적인 발 모양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뒤꿈치 힐 웨지 보강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뒷발에도 영향을 줌으로 교정은 되지만 직접적인 교정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단점은 뭐냐? 이게 제대로 안 쪼면 미끄러질 수 있다. 실제로 클릿하고 신발하고 그 사이에 끼는데 플라스틱 사이에다가 어떻게 보면 조금 말랑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걸 끼워 넣으면 꽉 쪼다가 쪼고도 미끄럽겠죠. 그래서 이게 미끄러질 수 있다는 거죠. 힐 웨지가 더 좋다. 그 말입니다. 힐 웨지가 더, 아까 말했죠. 발 앞꿈치보다는 뒤꿈치 쪽의 원인으로 인해서 발 전체에 어떤 이상현상이 생긴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힐 웨지가 더 좋은데 고유 수용 감각 유지 측면에서 클립 웨지는 일시적이다.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스피드 플레이용 클립 웨지. 제 겁니다. 힐 웨지 사용한 거고, 저는 참고로 이렇게 덧댔습니다. 가죽을 덧대고 뒤에도 가죽을 또 덧댔어요. 오른발이 제가 한 5mm가 작거든요. 예전에 앞에도 뭐 스펀지를 하나 떼고 타봤는데 앞에는 완전 느낌이 틀려요. 앞에는 절대 하면 안 돼요. 뒤를 보강해야 돼요. 뒤를. 그 다음 MTB용 클립 웨지. 자, 웨지. 내반설, 외반설을 잘 알아야 돼요. 내반설. 대부분은 이렇게 외반설. 안짱다리인데 이거는 좀 심한 경우죠.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발이 좀 팔짱해요, 사람들이. 외반설, 안짱다리, 오다리, 내반설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웨지를 사용해야 될까? 그 부분입니다. 내반설은 희귀하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외반설이다. 클릿 인솔 힐 웨지는 뒷발의 내반설을 보정하기 위한 제품이다. 사실은 원래 원인은 뒷발입니다. 뒷발. 간접적으로 뒷발을 보강하지만 뒷발이 원래 원인입니다. 웨지 사용 목표가 뭐냐? 목표는 아까 말했죠. 우리 자전거를 타게 되면 골수의 감각을 평상시 걸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혼란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걸 보상받기 위해서 양발 중에 한쪽으로 치우치는 어떤 페달링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웨지 사용을 하는데 그 개수와 위치도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ITS 웨지 한 장. ITS 웨지 뭡니까? ITS 웨지. 여기 ITS 웨지. 앞꿈치에 가는 웨지. 한 장은 클립 웨지 또는 힐 웨지 한 장은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웨지 피팅을 할 때는 먼저 뭘 해라? ITS 웨지로 먼저 개수를 정하고 그 다음에 힐 웨지, 클립 웨지로 바꿔서 설치해라. 그 순서대로 하면 된다. 그리고 요즘 뭐 스마트폰에 보니까 웨이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바이크핏에서 실제로 이 각도 측정하는 이렇게 해서 위에서 각도를 딱 보고 이걸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각도가 딱 측정되어 나오잖아요. 7도면 어떻게 됩니까? 웨지 몇 장? 한 장. 실제 또 수동적으로 각도기로 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아치 보강을 먼저 했다면
웨지 개수는 바뀐다. 왜냐? 레벨 2 수준으로 만약에 아치를 보강했다. 그러면 아치가 줄어드는 거죠. 줄어든다. 보강했다. 여기에 아치를 보강했어요. 그러면 힐 배치 개수가 줄어든다. 그 말입니다. 웨지 개수는 하나씩 사용하면 차후 추가 웨지 개수를 써요. 만약에 각도가 뭐 7도 나왔다. 뭐 예를 들어서 앞에서 20도가 나왔다. 처음부터 3개.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한 개씩 하면서 그 느낌을 잘 하면서 교환해요. 그리고 처음에 만약에 한 개를 했는데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그러면 또 하나 더 넣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삽입을 해라. 그 말입니다. 웨지 피팅을 할 때는 솔로 라이딩을 해라. 혼자서 타보면서 그 느낌을 느껴라. ITS 웨지 먼저 하고 힐 웨지하고 클 웨지.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아치 보강. 아치 보강을 했으면 이 개수는 바뀐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뭐 힐 웨지 했던 거,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그런 고유 수용 감각, 제가 양발이 사이즈가 틀리댔지 않습니까? 느낌이 완전 틀려요. 실제로 실제로 앞에 놔두고 클릿 탔을 때는 한쪽보다 한쪽은 더 깊이였고 뭐 이런 짝짝이로 탔어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민감하니까 난 필요 없다. 아예 뒤로. 그러니까 감각 자체를 무디게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해서 타니까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자, 오늘도 저번 강의 이어서 발바닥 교정을 위한 어떤 웨지 사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웨지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되고 혹 웨지 사용으로 인해서 부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정리할게요. 처음에 아치 보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힐 웨지 아니면 앞에 깔창 밑에 까는 ITS 웨지 보강. 그 다음 마지막에 클리 웨지. 클리 웨지, 클리 스페이스, 심은 같은 용어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강을 하시면 만약에 뭐 내반설이나 외반설 아니면 뭐 다리 길이 차이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뭐 부상을 방지하는데 아니면 고유 수용 감각을 활성화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